공생과 홍익의 정신을 다시 깨워 진정한 광복, 제2의 광복을 이루자. 기원전 2333년 사랑, 평화, 공생, 홍익의 정신을 기반으로 고조선이 개천개국하여 세계사에서 놀라운 문화 강국, 복지국가를 실현하였습니다. 그러나 2096년 만인 기원전 238년에 고조선은 문을 닫게 되고 고조선 안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과 부족들은 중앙정부에서 이탈하여 국가와 국가, 부족과 부족이 다투는 전란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가 다른 국가나 부족을 병합하면 더 크고 강한 국가가 되고 병합당하면 국가가 없어지고 국민들은 노예가 되어 힘들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 되므로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며 전쟁과 사륙을 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열국시대, 삼국시대, 신라와 발해의 남북국 시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선조들은 사랑, 평화, 공존, 존중, 홍익의 정신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욕망과 이기심 속에서 정신은 타락했고 분열, 투쟁, 배신의 행위 속에서 현실은 더욱 비참해졌으며 영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K-스피릿의 상실과 정신적 하락은 조선시대의 극에 달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혁명가들은 14세기 송나라에서 유교를 바탕으로 나타난 주자 성리학을 유일한 진리로 여겼고 세계의 중심은 명나라이며 조선이 큰 나라인 명나라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대주의를 신봉하였으며 천재는 중국의 황제만이 올릴 수 있고 제후국의 왕인 조선의 왕은 이씨 왕실의 조상과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만 제사를 올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며 한민족에게 수천 년간 이어온 천재 문화가 사라지고 국가의 정신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모계 사회의 성격을 가졌던 문화는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종법을 신봉하면서 훼손되었습니다. 위선적인 도덕관념이 만연하면서 여성은 남편이 죽어도 공식적으로 재혼할 수가 없게 되고 남녀 차별이 심해지고 여성의 권리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질서와 예의를 중시하는 성리학의 규범들을 악용하여 신분차별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상업과 공업을 천시하여 기술이 쇠퇴하고 금광과 은광이 폐쇄되었으며 무인에 대한 천시로 국방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폐쇄국가를 지향하여 국민들의 국제통상과 해외여행을 금지하여 국민들은 세계 정세에 지극히 무지해졌으며 이러한 폐쇄 사회 속에서 국민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형태로 국가 운영을 하였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낮아 모두가 가난했으며 국민들을 위해 봉직해야 할 관리의 직책을 정부는 돈을 받고 팔았고 관직을 사서 관리가 된 자들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고 백성들이 이를 내지 못하면 형벌을 가해 재산을 뺏고 수탈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극도로 피폐한 삶을 살았고 굶어 죽어가는 부모나 가족을 봉양하기 위해 자신과 후손들을 노비로 팔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생과 홍익과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린 조선은 이념과 욕망과 이기심에 빠져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였습니다. 16세기의 율곡 이이는 국가의 재정비를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장론을 주장하였지만 왕과 지배층은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권력 다툼에 빠져 있었고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혁과 외국과의 교류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863년 왕이 된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집권한 흥선대원군은 대대적인 개혁을 시행하였지만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였고 서학인 카톨릭교를 탄압하면서 신분제 철폐를 주장하는 동학도 함께 탄압하였습니다. 고종이 집권하자 개혁은 더욱 어려워졌고 이에 1884년에 갑신정변과 같은 극단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났으며 조선 정부는 청나라를 끌어들여 이를 막았습니다. 10년 후인 1894년에 동학교도들의 개혁운동과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수용하지 않고 역도로 규정하여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한국을 외국 군대의 전쟁 장소로 만들었고 일본군이 동학교도들을 학살하자 이에 협조하고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선 정부는 많은 조선인들의 개혁 요구를 묵살하고 살육하면서 스스로 개혁하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1895년 조선의 왕비를 잔인하게 죽이고 조선을 반식민지로 만든 일본에 의해 강제로 갑오경장이라는 개혁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은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일본은 한국의 선생님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조선의 왕인 고종이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사람은 일본이 강대국이 되는 계획을 제시한 요시다 쇼인의 수제자이며 영국에서 유학하며 영국의 식민지배 방식을 배운 일본인 이토 히로부미였고 1887년부터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에 근무하였고 이토 히로부미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이완용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작업을 주도 면밀하게 진행시켰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평화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을 전면전을 통해 무력으로 정벌해야 한다는 일본 내의 움직임을 막는 정치적인 싸움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항하는 조선의 의병들을 모두 살육하고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는 국제조약을 차례차례 맺어나갔고 조선 정부와의 조약들도 조선 정부를 협박하고 회유하면서 꾸준히 맺어갔습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일제는 조선 정부와는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전투도 치르지 않은 채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애국자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내세우는 대동아 공영권, 만세일계의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 등은 그 헛구성과 파괴성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지 못하며 결국은 압제와 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알았고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평화적 저항운동인 3.1운동이 일어났고 1919년 공생과 홍익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을 통해 세계적인 강대국인 일본을 힘으로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일본의 조치는 참으로 잔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되찾고자 그리고 한국의 정신을 되찾고자 하는 숭고한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던 많은 선조들이 일제에 의해 탄압과 고문을 당하고 순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이 아닌 무력을 통해 위대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욕망은 일본으로 하여금 세계 정세를 잘못 판단하게 하였고 강대국 미국을 이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미국과 전쟁하는 방향으로 일본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원자탄 투하를 통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조들은 크고 밝은 숭고한 정신으로 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이루고자 투쟁하였고 이러한 노력과 함께 세계사의 섭리적인 변화가 작용하여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임시정부의 공생과 홍익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여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가진 실질적인 나라로 탄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생과 헌신, 남을 돕는 홍익의 마음으로 세계가 놀라워하는 경제발전과 산림녹화, 민주화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세계적인 문화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크나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 인성파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생, 홍익, 사랑, 존중의 밝은 정신을 되찾아 진정한 광복, 제2의 광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밝고 큰 나라,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모두의 마음이 하나인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2의 광복, 진정한 광복을 맞이할 때에 대한민국은 국내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인간이 가진 자유, 창의성, 존엄성, 무한대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인류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고 인류의 평화를 이루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신지도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